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부부 남인이 김정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전에 작년쯤이었나요? 그런 소문이 돌았었어요. 저희가 이제 이혼했는데 맞냐고. 저희가 그런 댓글이 좀 달았죠. 그쵸. 한때 좀 바빠가지고 영상을 못 올렸던 적이 있잖아요.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막 영상을 못 올리고 있었는데 이게 영상을 자주 못 올리면 또 이런 얘기가 돌기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소문이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워낙 바쁘니까 이제 못 올려드렸던 건데 가끔씩이라도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소문이라서 저도 들으면서 되게 많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 우리가 못 살길 바라는 사람들이 꾸민 이야기다 뭐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좀 정보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어쨌든 북한에 있을 때 저희가 워낙에 폐쇄된 곳이다 보니까 잘 몰랐던 그런 이야기들인데 한국에 와서야 어떤 퍼즐이 맞춰졌다라고 할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약간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북한에서는 약간 찌라시 내지는 추측으로만 가능했던 북한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그런 사실들인데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오니까 한국에는 공개 안 된 게 없잖아요. 한국에서는 해결이 됐다. 그렇죠. 해소가 그걸 됐다. 감추는 게 이상한 거니까 워낙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또 모란봉악단에 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여럿 있거든요. 근데 건너 알게 된 그런 친구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소문도 많이 들었고 이야기도 이제 들었고 했는데 모란봉악단 같은 경우에는 선발이 된 다음에 그 선발된 친구들의 가족들에게도 집을 줬어요. 김정은이가 개인적으로 그냥 선물을 준 거예요. 선물로 집을 줬다고요? 네, 리춘이한테도 새 집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병사가 이제 총 들고 지키는 그런 버처만 3개를 통과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집이래요. 다 이제 개별적으로 단독주택을 준 거예요. 그리고 전업주부들은 엄마들 같은 경우에 전업주부들이 많으니까 전업주부들은 일주일에 나올 수 있는 외출할 수 있는 날이 딱 정해져 있대요. 화요일하고 목요일이었나 장보러 잠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출근하는 사람들은 매일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마다 시민증 검열을 받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부모들은. 같이 살라고 그렇게 같이 은밀한 살라고가 곳에 아니에요. 집을 준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딸들은 더 안쪽으로 더 깊은 곳에 들어가 있대요. 딸들 어디 있는지도 모른대요. 어디 있는지 부모들이. 몰라요? 네, 모른대요. TV에는 나오는데 그래서 TV로만 보면서 우리 어디서 딸이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고 그렇죠. 우리 딸이 잘 건재해 있구나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안에 살던 가족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원래 살던 집으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모란봉악단에서 기타 치던 전자기타를 치던 강평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강평희였나 이름이? 네, 그런 친구가 있는데 이제 스포츠머리하고 좀 매력적인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의 어머니를 제가 잘 알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저희 학교 제가 다닌 전문대 직원이셨어요. 오다 가다 인사도 하던 그런 분이었는데 그렇죠. 네, 그분도 저를 잘 알고 그분의 딸이 네, 그분의 딸이 이제 모란봉악단에 선발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전자기타를 치는 거예요. 맨날 딸 자랑을 했었거든요. 그럴만할 것 같아요. 그렇죠. 공연만 나오면 딸 자랑하고 그랬었는데 모란봉악단 또 인기가 엄청났죠. 그렇죠.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파티까지 열어줬대요. 그래서 딸하고 엄마들하고. 저는 궁금한 게 아까 그 악단 단원들의 가족들은 이렇게 좀 은밀한 곳에 집을 주고 거기서 살도록 했다면서요. 네. 일주일에 한두 번만 외출하고. 그건 전업주부들만. 전업주부들만? 직장에 있는 사람은 계속 출퇴근이 가능하고. 그럼 그분은 그런 좋은 선물 받은 집에서 미니씨 학교로 출퇴근하면서 워낙에 좀 부유하게 살던 집이었어요. 그렇구나. 평양에서도 가장 좀 좋은 위치에 살고 있었고 그랬던 집이었는데 어쨌든 딸이 그렇게 들어간 상태였고 다시 나왔고? 네, 영문도 모르고 다시 나왔어요 딸이. 일로 와서 사시오 하면 가는 거고 그렇죠. 나가시오 하면 나가는 거고. 이사도 본인들이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짐을 팍 싸더니 가고 또 짐 싸고 또 나오고 이랬대요. 어디 가요?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근데 어디 가나 했는데 원래 살던 집으로 다시 온 거예요. 진짜요? 네. 엄청 걱정이 되죠. 우리 딸이 혹시 어디 처벌받은 거 아니냐. 엄청 걱정을 했대요. 어디다 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나마 좀 덜 걱정했을 것 같은 건 다행히 평양 원래 집으로 왔지 또 지방으로 막 그쵸. 그러니까 지방으로 쫓겨나진 않았으니까 뭔가 애매하네요. 그쵸. 뭐지? 뭔가 우리 딸이 잘못해서 어떻게 처벌받은 것 같진 않고 원래 살던 집으로 나왔으니까 근데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와중에 또 공연에도 안 나와요. TV에도 안 나와요. 진짜요? 딸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아, 그 기타리스트 분이만 없어진 네, 거예요? 없어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계속 나오는. 나오고. 뭐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또 한쪽으로는 이제 김정은이가 한번 그 파티를 이제 해가지고 엄마들하고 딸들하고 같이 이제 있는 자리에서 엄마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당신네 딸들 내가 다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랬대요. 아, 그러면 아까 말한 어머님이 김정은도 직접 만난 거예요. 아, 직접 본 거예요? 네, 직접 실제- 만난 거예요. 옆에서 사진도 찍었대요, 딸이랑 같이. 아, 진짜요? 네, 그거 하나 믿고 아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딸을 어떻게 하진 않았겠지 막 이러면서도 계속 걱정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들으면서 대체 그럼 어디 간 거지? 어디 간 거지? 막 그런 어디 갔는데요, 고민을 그래서? 엄청 했었는데 네. 몰랐죠. 북한에서는 알 수도 없었고 그러다가 한국에 왔는데 네. 나중에 막 영상 이제 유튜브 찾아보면서 보니까 한국에 왔어요? 김정철 아니 제가 한국에 온 다음에 아, 제가 한국에 온 다음에 영상 막 찾아보면서 보니까 김정철 옆에 있는 거예요. 김정은의 형, 김정은의 형. 김정철. 김정철이 기타 마니아라고 했잖아요. 기타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럼 무슨 영국에 있다 했나요? 아니 뭐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유명한 기타리스트 그 사람들을 찾아서 공연 찾아서 다니고 막 무슨 그런다고. 뭐 락 뭐 이런 거 그쵸, 보는 그쵸. 걸 되게 예, 좋아한다고 예, 영국에서 그때 이제- 그랬다고 들었어요. 그때 이제 옆에 같이 일행으로 있던 여자가 그 여자였거든요. 강평이었거든요. 아. 모란봉악단에서 기타, 그 모란봉악단에 뭐 공연을 보다가 기타 치는 여자가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또 이제 김정은의 형이 형한테 김정철이 스카우트 마음에 들어서 돼가지고 예, 외국에 나가 있던 거예요 그때. 근데 이제 모란봉악단에서는 제외가 됐으니까 공연은 안 하니까 아, 가족은 그렇죠. 원래 살던 집으로 보냈고 결국엔 그 다음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제 김정철의 와이프가 됐다. 김정은의 형수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아, 형수네.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엄마는 소식을 알 수가 없어. 모르는 거예요. 내 딸이 어디서 뭐라고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보면서 나만 알고 있는 거잖아 이게. 그러게. 저 정작 알아야 될 어머니 가족들은 그러니까요. 소식을 아, 모르는데. 보면서 너무 속상한 게, 아, 이거 북한이 어떻게 전화를 썼나, 엄마한테? 여기서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다 나오는데, 북한에서 정작 가족은 모르고. 알 수가 없죠. 그거 왜 안 알려주면 안 되나? 오늘 뭐 김정철의 존재가 드러나서 그러나?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말하다 보면은 그게 또 뭐 김정은의 형이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김씨가 가계도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가? 족보가 꼬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공개하면 안 되는 것들이 뭐, 김정철도 공개가 되고, 김정남도 공개가 되고, 뭐 그런 것까지 되니까 아마 알려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김정철 옆에 그냥 이렇게 붙어서 수행하며 따라다닐 때에는 그 엄마가 그렇게 걱정하던 그 시기예요. 아, 김정철이 이렇게 어떤 그쵸, 여자와 어떤 여자 모란봉악단의 강평이야 어느 공연을 관람했다 어느 공연을 보러 갔다 이런 뉴스가 그 시기에 나왔는데 정작 그 시기에 저는 평양에 있었고 엄마도 평양에서 딸의 소식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나중에 나와서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거고 그렇군요. 그런 것도 있었고 저희가 김정철에 대해서도 몰랐잖아요 북한에 있을 때. 뭐 그냥 뭐 사람들이 수근수근 그런 얘기를 하던 것 같긴 한데 또 잘 몰랐죠. 아니, 그러니까, 김정은이 공개됐을 때 82년생, 하는 4년생 하니까, 김정이라고 차이가 거의 40살 차이가 나요. 그러네요. 그때 들으면서, 나이 차이가 그렇게 들으면서, 우리 장모님이 그 나이가 되도록 장가를 안 갔다고?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장군님. 아니, 북한에서는 보통 남자들은 30살이면 초다이가 태어나잖아요. 늦어서 30살이면. 30살이면 진짜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김정이란데, 김정남이란 아들이 있다라는 건 알 수가 없었고, 북한에서. 그렇죠. 그쵸. 멀타에 나갔는데 중국 애들이 하도 얘기를 하길래 너 김정일이 아들이 지금 뭐 중국에도 왔다 갔다 한다 그래가지고 뭔 개소리 하냐고 내가. 투철했군요 그때 나중에. 완전 투철했죠. 김정은밖에 없는데 김정일한테 아들은. 김정은을 결사옹이 했네요 거기선. 약간 그런 식으로 그때 싸운 적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야 김정남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렇게 후계 구도에 밀리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또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북한 세계의 그 위쪽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 알아보고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무슨 뭐 김정일이 와이프가 뭐 둘이다 셋이다 뭐 이런 거. 그런 소문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있죠. 근데 저는 그쪽에 관심이 없었고 나중에 유학 나와서 위키피디아만 봐도 다 나오니까 막 남자는 김정일 하나인데 옆에는 무슨 뭐 와이프가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봐도 되나? 뭐 전 세계 사람들 다 보는 건데 결국 두려움이 좀 있었죠. 아니 그게 북한에 있을 때 찌라시를 들었던 거는 김정일의 딸이 김설성 이라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을 그렇게 공주하면서 김정일이 그렇게 예뻐한대요. 그래서 네. 뭐 평양 공주라고 해가지고 어디 뭐 현지도 갈 때마다 어디 지방에 갈 때마다 늘 데리고 다녔대요. 예, 그러면서 그럴 수 있죠. 한 번 정도 TV에 공개도 됐었거든요. 딱 화면이 비치는데 진짜 예쁘게 생기긴 했었어요. 그때 보니까. 아, 실제 봤어요, 그런 걸? TV에 나오는 걸 봤는데 그 여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냥 그 소문으로? 여자다라고 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진짜 딱 봤는데 김정숙 비슷하게 닮기도 했고 오. 그래서 오 신빙성이 있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나중에 김정일이 죽고 나서 김정은 옆에 여자 하나 서 있는데 다른 여자인 거예요. 내가 TV에서 봤던 여자랑 달라요. 너무 마르고 처음 보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때 보면서 아, 저 여자가 김설성인가? 딸 이름은 김설성이라고 들었었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저 여자가 김설성인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김여정이래요. 김여정은 또 누구야? 이게 포질이 안 맞는 거죠. 그쵸, 그쵸. 뭐지? 했는데 그리고 이제 김설성과 관련돼서는 뭐 종합대학 혼란스럽구나. 김일성 종합대학 특수열반에서 공부했고 뭐 아침마다 몇 명이 허위를 했고 뭐 맞아. 별 그런 이야기들이 소문, 돌아다녔는데 많이 소문이 돌았어요. 전혀 이제 퍼즐이 안 맞춰지다가 한국에 오니까 김정일한테 와이프가 4씩이나 되니까 그렇게 자녀가 많았구나.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아 무릎을 탁 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첫 번째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부 다 처제라니 진짜. 그러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그렇게 알게 되어가지고 참 이거를 북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가장 1차적으로는 김정은이 다 이제 군사복무하고 뭐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뭐 그런 데서 이제 공부한 걸로 북한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김정은의 스위스 유학도 아는 사람이 제대로 없잖아요, 북한에는. 그렇죠. 그렇죠. 그 김정은이 북한에서 적극적으로 뭐 청년대장 이런 식으로 살짝 소개를 하면서 어필을 할 때가 제가 대학생이었으니까 그때는 어떤 같은 청년이라는 동질감을 주기 위해서 청년대장이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뭐 청년들을 결집시키려고. 아무튼 그랬는데 막 소문이 돌았죠. 뭐 키가 엄청 크대더라. 뭐 농구를 그렇게 잘한대더라. 뭐 진짜 농구 많이 하고 뭐 그러니까 저도 그때 농구 엄청 좋아했거든요. 대학 때 농구를 정말 많이 했는데 동질감이 느껴지면서 야 농구 좋아해? 그리고 뭐 NBA 선수 NBA도 막 하고, 통통한 건 미국 NBA 선수 막 초대해가지고 같이 뭐 경기도 보고 했잖아요. 그리고 막 농구장도 엄청 관심을 갖고 막 네, 저는 그래서 그냥 대학 때 막 들리는 소문만으로 생각했을 때는 엄청 열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막 운동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김정일에 대해서 엄청 위대성 교양이라고 많이 받았잖아요. 얼마나 위대한지 막 교육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거기 막 오버랩 되면서 야 김정은도 김정일을 닮아갖고 막 머리도 엄청 비상하고 운동이면 운동, 뭐 군사면 군사 그냥 막히는 게 없이 약간 천재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유학 나왔을 때 김정은의 스위스 유학 사실 알았잖아요. 네네. 방학에 들어갔을 때 방학 네. 때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부모님한테는 얘기했어요. 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는 떠들진 않았는데 북한은 워낙 또 이제 뭐 김씨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그런 모종의 그 암묵적인 룰이 그쵸, 있잖아요. 대장동지인지 원수님인지 스위스 유학하셨어요. 뭐 이렇게 아 진짜냐고 막 아버지가 놀라갖고 아 진짜냐고 약간 뭐 그런 시시하는 소문이 있었겠죠. 근데 내가 정확히 이제 데이터를 보고 그 이제 다 알고 있다. 그건 공식적인 진짜 사실이다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되게 놀라워하면서 근데 반응이 좀 웃긴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똑같은 반응이었고 아버지가 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똑같은 반응이었는데 아니 인민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 때 편하게 유학을 했다고 이 반응이 아니에요. 그냥 아 진짜? 그렇게 세계에 나가서 세계를 보면서 공부를 했어? 그러면은 세계를 더 잘 알고 뭔가 좀 더 넓은 식견을 가지지 않았을까? 오히려 더 기대를 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세뇌가 잘 된 거죠. 어떤 불합리를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그럼 정말 대단하겠네? 아니 저도 북한에 있을 때 외국 나갔던 사람한테서 들었거든요. 그냥 스위스까진 모르겠고 야 군대 갔다 온 거 뻥이라고. 그냥 외국에서 유학하다 왔다고. 저 들었는데 살짝 그럼 거짓말한 거 학력이전가 막 이런 생각도 했었고 약간 그때 솔직히 조금 군대 갔다 하는 건 좀 뽕이다. 조금 거부감이 들었었어요. 왜 거짓말을 하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때 이제 들었던 사람들도 뭐지? 왜 속이는 거지? 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그거는 사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뭐 한 6개월 다녔다고 했겠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또 뭐 좀 군사적인 지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군대를 굳이 그리고 그러니까 유학 사실을 밝혀도 북한 주민들은 또 뭐라 못해요 어차피. 근데 그렇죠. 그걸 굳이 숨겼다는 게 조금 있는 사실이라도 숨긴 거는 왠지 또 약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숨겼을까요?
약간 박탈감을 느낄까봐 그랬나? 그거를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왜 스위스를 갔는지, 그럼 그때 김정은이 스위스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결국엔 맨 마지막 와이프한테서 나온 아들이었고, 뭐 이제 뭔가 숨겨야 되는 것도 있어. 한마디로 그때는 조금 찬밥 신세를 당하던 시절이었으니까 갈 수밖에 없었고, 쫓겨가듯이 간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자꾸나 하기 시작하면 너무 끝도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애초에 다 비밀로 한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의 경우일수록 버리는 가면서 우리는 왜 못 가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니 씨 말이 맞긴 하죠. 뭐 또 그걸 공개하게 되면은 북한 주민들이 일종의 배신감도 좀 느낄 것 같고, 우리가 고생했을 때 편하게 유학생활을 했다고, 시기적으로 그게 딱 맞물리니까 좀 일부러 그게 매치가 안 되니까 숨긴 것 같긴 하고,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그 김한설이라고 또 네, 뭐 김정남의 아들. 김정남의 아들이 뭐 프랑스 유학을 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막 뉴스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때가 또 제가 유학했던 시기랑 겹쳐요. 어쩌면 우리가 오다 가다 김한설과 스치지 않았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좀 웃기잖아요. 저희는 김정일이 뭐 와이프가 몇 명인지, 결혼했는지, 뭐 거기 유학은 어떻게 간 건지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자네들이 숨기는 데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겠죠. 이게 이제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오랫동안 이제 학교에 부교장을 하던 분이 있어요. 여자분이었는데 결혼을 오랫동안 안 하고 너천어로 그렇게 이제 있다가 41살이었나 2살이었나 뭐 하다가 그 한때 그 비전향 장기들이라고 해가지고 남쪽 그 한국에서 이제 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뭔가 있죠. 그 사람들 이제 새 와이프 얻어준다고 해서 뭐 그때 40대 정도의 애가 있어도 어쨌든 뭔가 그런 뽑는 사업을 또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선발됐었는데 거기서 제외가 된 거예요.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제외가 되고, 뭐 자꾸 누가 이제 찾아오고, 뭐 위에서 자꾸 내려오고, 뭐 이제 문건 여회하고 막 그러니까 뭔 일인가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가서 보니까 육해공군 중에 해군의 가장 그 대가리죠. 위에 올라 있는 그 사람의 와이프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전 와이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애들도 다 이제 성인이 됐고, 근데 이제 뭐 전 와이프가 어떻게 사망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망했구나. 후초로 이제 들어갔는데 땅이 2만 평이라고 그랬나? 뭐 부지가? 뭐 텃밭만? 네. 해군사령관이 사는 네, 집에 텃밭이 집에 뭐 그런 소문도 있었고. 지주네? 그러고 나서 그렇게 그 집에 간 다음에 가끔씩 자기가 원래 일하던 학교에 이제 놀러 오곤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216 차 딱 타고 오는 거예요. 216 그 중앙당차 이제 중앙당차. 타고 오는데 뭐 얘기를 하는 게 727이었나 그때 그 차 바뀌어가 727인가 이렇게 타고 왔는데, 그때 이미 얘기를 하는 게 뭐 김정일의 아들이죠. 결혼식 하는 날에 자기들이 이제 그 해군 사령관이랑 결혼식 하는 날에 김정일의 아들이 왔었대요. 근데 그때 그 김정일의 아들이 김정철인지 김정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신혼여행은 이탈리아 이제 로마로 한번 갔다 오는 게 어떻겠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들으면서 야, 이탈리아를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라였구나. 난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심하네. 지들만가? 북한에서 이탈리아, 뭐 영국, 이게 다 이게 유엔 그 참전했던 그런 나라들 엄청 막. 맞죠. 약간 뭐 적대국, 그렇잖아요. 적국이라서.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적국이라서 안 가는 그래서 거죠. 거의 뭐 결혼도 안 하고 아예 안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야, 이탈리아를 갈 수 있는 나라였구나. 난 그 생각을 하면서 살짝 되게 뭐지? 난 진짜 별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까처럼 김정철이 지금 뭐 그냥 단순 기타를 좋아해서 공연을 보러 외국을 다닌다라고 얘기를 해줘봐요.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북한 사람들이. 그래서 다 이게 숨기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북한에서 알 수도 없었고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었고 왜 이러지? 뭐 몰랐던 사실들을 한국에 와서 이제 여기서는 뭐 모르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서 알게 된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부분 다 그 김정은 관련된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진짜 아직 북한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실들, 숨겨진 사실들이 정말 어마어마하다. 네. 그렇죠. 김정일, 김일성 다 신이 아니고 똑같은 인간이고. 그렇죠. 인간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 인간인지 알아야 되는데. 김정은이 타고 다니는 차량 뭐 이설주가 또 하고 다니는 사치 명품 이런 것들도 평범한 북한 주민들은 모르거든요. 그 로고도 모르고 그 브랜드도 모르고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도 다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네.
그렇게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는 그 길이 또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고 네.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렇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느껴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